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역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탁 트인 광장이 보기에도 아주 시원하시죠? 그런데 평소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기차 여행 오래 하시면 더 뻐근하고 아프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근처에요. 척추를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그러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틀어지고 어긋나고 터지는 등 서서히 병들어 가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에 남들은 몰라주는 고통. 하루빨리 척추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허리 아프다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도 가끔씩 허리가 아프거든요. 이렇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뭔가요? 예,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절이 낡아서 안 좋아지는 퇴행성 병변이 가장 많습니다. 척추 다 퇴행성 질환이고요. 그 외에도 직업이나 안 좋은 습관, 환경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이제 습관성 병변들,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또 가족 간에도 안 좋아지는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씨 같은 경우는 직업상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는 경우가 많고 하이힐같이 이런 그런 신발들을 많이 신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급성으로 오는 부담이 많고요. 그런 급성 요통들은 특별한 큰 심한 병변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로도 시원하게 나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주변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리 수술은 하는 게 아니다. 허리에는 칼을 대면 안 된다.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같은 이런 급성기 환자들은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술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기 두려워하는 게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고 할까봐 병원에 겁나서 못 가는, 아픈데도 참고 겁나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MRI 찍으라고, MRI 비싸고 그것도 부담되고, 맞아요. MRI 찍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수술하라고 합니다. 그게 겁이 나서 계속 병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한 95% 정도는 비수술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예요. 한 5%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근데 겁이 난다는 이유로 이제 95%의 환자들이 이제 병을 방치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 5%의 이제 수술 환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수술이라는 게 고생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수술 받는 환자들이 실망하지 말 것이,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기술도 발전하고 기계도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 수술과는 다르게 좀 최소 침습으로 수술하면서 이전보다 경과도 좋고 이제 재활 운동 이런 걸 잘 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조금 안 좋을 때, 조금 아플 때 병원에 와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려 95%나 되는 분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이신데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요즘에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20, 30대 젊은 층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허리를 말끔하게 치료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요즘 척추질환 환자가 갈수록 나이가 점점 젊어지는 20, 30대, 20대, 30대에서도 척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 같은 전산기기 발달로 인한 환경 탓이 매우 클 것 같은데, 일단 척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형을 보고 척추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척추의 구조는 이렇게 목뼈, 등뼈, 허리뼈, 꼬리뼈, 골반뼈 이렇게 5개로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관절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뼈하고 뼈마디 사이에 있는 요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요 뒤로 신경이 내려가게 되고요. 이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뼈 사이에 안정된 이제 충격 완화 역할을 하고 외부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정상적인 관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디스크, 즉 수액이 완충작용을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수액은 뼈하고 뼈 사이에 관절입니다. 이 관절 디스크인데, 디스크는 껍질과 섬유륜이라고 하는 껍질과 안에 내용물인 수액으로 되어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체중을 지지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압력을 받다 보니까
낡은 디스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퇴행성 디스크라고 그럽니다. 이 퇴행된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타이어의 바퀴 터지듯이 이 섬유륜에 구멍이 나면서 안에 수액이 흘러나오게 돼서 뒤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 눌린 증상이 하지로 방사통으로 내려오게 돼서 마비 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척추 질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다는 디스크가 이 추간판 탈출증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 추간판 탈출증은 수액이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사실 그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술 없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예전에 수술로 치료하던 게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신경성형술이죠. 우리 꼬리뼈 신경성형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신경성형술은 뭐냐면은 꼬리뼈 주위에 국소마취, 부분 마취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 장치를 보면서 이 척추에 이 신경으로 올라가는 이 구멍으로 직경 한 1mm 정도의 특수한 카테터를 이제 올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누르는 부분에 불필요하게 자라난 이런 조직을 기계적, 이렇게 화학적으로 제거하고 이렇게 특수한 약물을 이용해서 신경 주변의 유착,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연간 한 15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이런 의료 기술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대상은 수술을 거부하는, 그리고 수술에 공포심이 많은 디스크 질환자,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질환이 많으신 분들, 수술 전신마취 수술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분들, 그리고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좀 관리가 잘못돼서 통증이 좀 남아있으신 분들한테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이 시술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흉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신경성형술의 시술 과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뼈 척추 성형술은 이전에 그 수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던 것들이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나오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만 넣어서 이런 특수한 0.7mm, 1mm도 안 되는 이런 특수한 카테터를 집어넣습니다. 척추관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부분까지 올라가서 이제 기계적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자극되는 물질들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협착증 있고 이럴 때 수술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비수술로도 이렇게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생겼습니다. 수술은 해라 하는데 수술은 겁이 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비수술은 해결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고민 중에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 꼬리뼈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신경성형술의 시술 과정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원장님, 시술 후의 관리도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신경성형술로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또 다시 통증이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통증이 나아지면 이전에 그 아팠을 때 그런 심각성,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서 이제 이전에 그런 무리한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 그리고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도 이제 꾸준한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습관 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더 중요한 게 우리 척추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척추체를 재활하는 그런 재활 운동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훈이 지금 좀 괜찮지? 그래서 희훈이가 지금 나이가 어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디스크가 이제 한 20대 30대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제법 누르고 있었어. 그래서 수술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이렇기 때문에 비수술로 이제 신경성형술이라고 이제 관을까지 넣어서 이제 그 쫄리고 있는 부분을 이제 화학적으로 이래 좀 씻어준 거지. 그래서 정상이 괜찮은데 이게 이제 20대 30대 이제 크면은 갈수록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주변에 이제 지금 안 아프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주변을 이제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주변을 힘을 키우는 재활 운동, 도수 치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이제 뭐 나중에 커서 꼭 수술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 앞으로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운동하고 계신데요. 네. 여기가 물리치료실인 거죠? 네. 그런데 원장님, 물리치료가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물리치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재활운동 물리치료는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허리는 건물의 중심이죠.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허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통증과 이런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고통받고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허리에 적합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허리에 무리 주는 나쁜 습관을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보니까요. 환자분들이 각각 다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자세가 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사람마다 병의 정도가 전부 다르고 증상이 다 다르고 심하고 덜하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운동치료를 다 따라하는 게 결코 능사는 아닙니다. 간혹 환자들 중에는 운동치료를 하고 나서 더 아프다고 이제 병원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운동치료사와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치료 수능도도 올라가고 환자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을 비롯한 유산소 운동과 운동 치료를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걷기 운동 시에는 빠르게 걸을 경우 1km를 10분에 걷는 속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4회를 유지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경미한 척추 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몸의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구부정한 자세와 거북목과는 영영 이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